네, 먼저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기업 실적들 상당히 악화됐다는 소식이 일색인데 현대차가 모처럼 아주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우진 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현대차 실적 다들 죽쓰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낸 거 이거 좀 면면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현대차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까지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생산차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완전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이나 이제 판매 믹스를 봤을 때에도 국내랑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서 지역별 믹스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랜저나 아이오닉스 같은 신차들이 잘 팔리면서 판매 믹스도 이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 조건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이제 1,400원대로 올라서면서 환율 조건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환율 여건도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에서 좀 팔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한 것 같은데요. 1분기 판매 호조를 이끈 근본적인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현대기아차의 선진 시장에서의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 부분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와 가장 근접해서 경쟁하는 게 결국에 일본 메이커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메이커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많이 이제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신형 전기차도 출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SUV나 이제 신차들을 선시장에서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그 갭을 굉장히 많이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경쟁력의 상승이 호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인데 일본 메이커들이 전기차 대응이 늦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약간의 반사이익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현대차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분기에도 요즘 잘 나가지 않느냐, 2분기에도 판매 잘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분기에도 판매 증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분기에도 판매 증가세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때도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목표의 99% 정도 판매를 달성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 이후로는 100% 이상 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월달, 6월달까지도 상당히 양호한 판매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이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1분기 때도 빠졌었지만 2분기 때도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1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 때가 더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상황이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건들이 다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거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반가운데요. 자, 그럼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도 괜찮을까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대기아차의 이슈라기보다는 경기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예.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시장 모멘텀이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브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가서 예. 선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감으로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주가 모멘텀을 받쳐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와 목표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현대차 현재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지금 업종 최선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워낙 실적도 좋은데다가 어제 또 이젠 배당 정책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약 30에서 50% 정도를 배당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연결 그 지배이익 기준으로 25%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 최대 6%까지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책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최근에 이 상당히 좀 약세장에서도 현대차는 벌써 20만 원 돌파하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좋은 모양인데 기아차도 상당히 좋다 그러죠?
네, 기아차도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 비교를 하자면은 뭐 현대차 못지않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연초에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어떤 실적 기대 대비해서 서프라이즈율은 현대차가 기아보다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미 중인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IRA 전기차 세액공자 명단에서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거 만회하려고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번 IRA에서 명단에서 제외된 그 전기차들이 사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네. 독일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일본 뭐 각종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빠지고 미국 차만 남은 남았기 거죠. 때문에 이게 사실 해결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1대1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외 다른 국가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아주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입장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품사 중에서 뭐 관심이 많은 종목이 HL 만도인데 최근 실적 발표했어요. 1분기 네. 실적 어땠습니까?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1분기 때 부품사들에 대한 실적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우려 대비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 나타냈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좀 호평가를 할 만한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사실 매출액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코스트 쪽에서 비용 증가를 좀 감당을 못하면서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국내 법인에서의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안들 그리고 R&D 코스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탑라인에서의 빠른 성장 속도와 함께 비용 증가분까지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HL만도 수출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판매 호조가 HL만도 실적의 뭐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실적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기아차 비중도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이젠 T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글로벌 OEM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많은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장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이제 앞서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매출 성장 속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코스트 관리 능력인데 예. 그 분야에서 지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목표 주가는 64,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그 전기차를 캐나다에 싸게 판다고 해서 뉴스가 됐었는데 모델 Y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겁니까? 뭐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인데요. 그 소형 SUV 타입의 전기차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모델인데 중국에서 증산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체 생산의 허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글로벌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낮은 코스트를 활용해서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글로벌 정책 시장의 판도가 좀 그림이 바뀔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RA나 이제 각종 법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중국산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는 거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얼마나 잘 먹힐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차는 그 IRA의 보조금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예. 하지만 캐나다는 어차피 캐나다는 해당 사항이 대상이 없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자, 근데 테슬라 판매 전략을 보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뭐 박리담회가 안 통하니까 미국 내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또 싼 모델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캐나다에 팔기도 하고 네. 이게
다양하게 잘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갈팡질팡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높게 빠르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 들어서부터는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신차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예. 아직까지도 지금 신차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완성차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페이스리프트를 하든 아니면 풀 모델 체인지를 하든 신차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신차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차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매를 또 빨리 늘려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가격 정책을 가지고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빨리 이제 신차를 내 가지고 좀 어떤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 그렇죠.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원님 리포트에서 보니까 테슬라가 현대 기아보다 GP 마진이 떨어진다 이런 네.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전기차 산업이 그만큼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가 정체한 겁니까? 현대기아차의 마진율은 올라오고 테슬라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이 갭이 좁혀졌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GP 마진이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20%를 상회하는 마진율이 현대기아차는 나오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대로 GP 마진이 떨어졌죠. 20%를 하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었을 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한 그 코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은 오히려 마진율을 따지면 현대기아차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메이커가 가격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이 가져가는 어떤 제조에서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관련력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혁신적인 원가 절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전혀 못 따라가는 수준까지 갔느냐라면 아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뭐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테슬라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예. 자,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 지금 증시 약세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요. 전반적인 그 상반기 투자 전략 2분기 말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완성차 부품사 간의 실적 디커플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반면에 부품사들은 실적 리스크가 다소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차 중심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품사들은 지금 1분기가 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발현되는 시점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업체가 앞서 말씀드린 만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서현이와 화신 같은 종목들이 1분기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예. 개선 추세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뭐 자동차에 워낙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서현이와 화신 같은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현이랑 화신은 이 두 회사는 사실은 일단 코스트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차에 호환되는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코스트가 낮고요. 어. 지금 지역별 믹스를 봤을 때에는 인도랑 미국 시장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두 시장이 굉장히 고속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믹스 그리고 코스트 믹스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회사고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 부품사들은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